워싱턴 지역 한인단체들도 아시안 혐오 범죄 퇴치에 대한 연대 투쟁에 나섰습니다. 내리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는 순찰 강화와 한라인 설치로 아시안 커뮤니티를 반드시 보호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콜로라도주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10명이 사망하는 참극이 벌어졌습니다. 임산부의 코로나 백신 접종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알아봤습니다. 미국민들에게 코로나 사태가 끝날 때까지 매달 $2,000씩 현금 지원하는 방안이 재추진되고 있어 성사 여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아시아계 혐오 범죄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미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는데요. 이곳 워싱턴 지역의 한인 단체들도 연대 투쟁에 나섰습니다. 워싱턴 희망나비와 낙하색 등의 인권 봉사 단체들은 애난데일 소녀상 앞에서 스탑 아시안 헤이트를 외치며 더 이상 침묵하지 않고 맞서 싸우겠다고 외쳤습니다. 애난데일 집회 현장 박남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미 전역에서 아시아인에 대한 증오를 멈추라는 투쟁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워싱턴 지역의 한인단체들도 연대 투쟁에 나섰습니다. 워싱턴 희망나비와 낙하색 등의 인권 봉사단체들은 어제 오후 6시부터 애난데일 소녀상 앞에서 장구와 꽹과리를 치며 인종차별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며 아시안 혐오 범죄를 규탄했습니다. 이번 집회에는 아시아계뿐만 아니라 흑인과 백인 등 인종을 가리지 않고 수백 명의 사람들이 참석해 인종차별적 범죄를 멈추라며 앞으로도 계속 연대하고 투쟁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집회를 주관한 낙하색의 오수경 의장은 아시아인에 대한 차별은 새로운 것이 아니고 이번 애틀란타 사건으로 불거진 것뿐이라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꾸준히 목소리를 높여 맞서 싸워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We have always, that's our mission, is to organize Korean and Asian Americans to achieve racial and economic and social justice. So every day we are fighting discrimination, we're fighting racism, right? And we are trying to make Asian Americans be proud of who they are. 평일 저녁 행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데리고 나온 한인들의 모습도 눈에 띄었습니다. 페어팩스에 거주하는 유정호 씨는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엄마를 따라 나온 김아인 어린이도 집에만 있기엔 너무 화가 나서 나왔다며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인종차별 반대에 대한 분명한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흑인 인권 문제는 많이 이렇게 이슈화되고 많이 하는데 예전부터 이제 아시안들을 많이 이렇게 무시하고 조롱하는 게 있었던 거 저도 알고 저도 LA에 살다가 그런 경험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에야 이렇게 소리를 낼 수 있고 지금에야 이렇게 들을 수 있다는 기회가 된 것 같아서 어떻게 희생자분들한테는 너무 마음이 안 좋고 저도 참 비통하고 비참한데 그래도 그분들 어떻게 덕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런 기회가 되고 근데 이거 미국이란 사회도 저희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 준비가 되지 않았을까 해서 오늘 어떻게 엄마랑 이렇게 행사에 참가하게 됐어요? 지금 그 무고한 시민들이 죽어서 정말 화가 나서 오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동양인들이 저도 옛날부터 동양에 대해서 책도 읽고 무시도 받았다라는 그런 책을 많이 읽었는데 근데 저도 그런 책을 읽으면서 정말 약간 좀 화가 나고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 참여하게 된 것 같아요. 버지니아 주의원 중 유일한 한인 의원인 마크 김 의원은 우리 한인들도 이곳 미국이 우리가 속한 우리나라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투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때 회복할 수 있는 거는 단 한 가지뿐이에요. 저희가 이 미국을 우리나라로 만들어서 우리가 주주가 돼야 돼요. 주인 역할로 해야지 남의 나라에 와서 그냥 남들 눈치 보면서 살다가 그냥 돈만 좀 벌고 애를 학교만 보내고서 그냥 조용히 살다 그게 아니에요. 이제는 태도가 정정당당히 여기도 미국도 우리나라고 우리 땅이고 우리가 여기서 세금 내고 우리가 여기서 죽을 때까지 정정당당히 떳떳이 큰 소리 치면서 살자. 저녁까지 이어진 이번 집회에는 아틀란타 총격 사건으로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한인 여성을 추모하는 헌화단이 마련돼 많은 사람들이 꽃을 올리고 추모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버지니아와 메릴랜드의 여러 한인회들도 이번 주 연대 투쟁에 나설 것으로 예고하고 있어 아시안 혐오를 멈추라는 외침은 앞으로도 워싱턴 일대에서 계속해서 퍼져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WKTV 뉴스 박남주입니다. 레리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는 경찰의 순찰을 한층 강화하고 핫라인을 설치해 즉각 대응하는 강력한 조치들로 한인을 비롯한 아시안 커뮤니티를 반드시 보호하겠다고 천명했습니다. 호건 주지사와 유미 호건 여사는 엘리코시티 코리안웨이 선상에 있는 한인과 아시안 업소를 일일이 돌면서 아시안 증오범죄를 강력히 대처해 안심하고 생활하며 사업할 수 있게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한국 한인들의 사위임을 자부하고 있는 레리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가 코로나 사태로 급증하고 애틀랜타 총격 참사로 폭발한 아시안 증오범죄를 차단하고 한인과 아시안 커뮤니티를 보호하는 데 선봉에 나섰습니다. 레리 호건 주지사는 최초의 한국계 퍼스트레이디 유미 호건 여사와 함께 한인타운인 엘리코시티 상가를 일일이 돌아보고 반드시 한인들을 포함한 아시안 커뮤니티를 증오와 폭력에서 보호하겠다는 단호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My sincere hope is that more leaders across our country will stand up and speak out about the need to confront and defeat the challenge of anti-Asian discrimination, hate, and violence. 레리 호건 주지사는 이를 위해 메릴랜드 경찰에 아시안 커뮤니티에 대한 순찰을 한층 강화하도록 지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호건 주지사는 이어 증오범죄 전용 핫라인으로 866-481-8361번을 개설했다며 언제 어디서 벌어지든지 증오와 폭력범죄 사건을 즉각 신고해 강력 대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레리 호건 주지사는 새 조치 발표에 이어 WKTV를 비롯한 언론들과 만난 자리에서 증오와 폭력에 대해서는 매우 단호하게 대처해 한인들은 물론 아시아 태평양계 나아가 모든 메릴랜드 주민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생활하며 사업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And I'm going to try to make sure that we get everyone to pay attention and to listen and to try to all work together to try to solve some of these terrible problems, and that we're here 100% to back the Korean community and our other Asian community members. 최초의 한국계 메릴랜드 퍼스트레이디인 유미 호건 여사는 애틀랜타에서 목숨 잃은 피해자들의 무고한 희생에 비통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그런 비극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남편을 도와 미움과 폭력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는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토로했습니다. 정말 우리 기가 막힌 일이죠. 가슴 아픈 일이죠. 우리 정말 딸들 우리 저도 딸을 셋 가진 어머니로서 손녀딸을 셋 가졌는데 어쩌면 그렇게 고생하고 힘들게 일했는데 어쨌든 그렇게 목숨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그렇게 정말 그래서 정말 안타깝고요. 그거는 현재로서는 예시한 증오범죄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레리 호건 주지사와 유미 호건 여사는 엘리코시티 코리안웨이로 불리는 40번 도로상가에 있는 고기 전문집 꿀돼지를 비롯해 여러 곳의 사업장들을 일일이 둘러보고 업주들과 종업원들로부터 어려움과 두려움을 전해 듣고 안심시키기에 주력하는 분위기였습니다. Hello. Part of negotiation. But you're doing okay, business. Yeah, okay. Have you had any problems or issues with some of the? No, it's the Howard County people, the police, fire. All the police take care of me so much here, around here, so much. Officer, good so job. I'm so appreciated. Great job. That's good. I'm so appreciated. I'm so proud of the Korean. They have a police too, so they take it real good. 고기 전문점 꿀돼지의 김미경 사장은 하워드 카운티 경찰과 소방관 등이 평소에도 완벽한 치안으로 보호해 주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마음 놓고 비즈니스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희망했습니다. 굉장히 잘해주세요. 순찰도 잘 벌고 경찰들도 한국 사람들을 위해서 굉장히 이렇게 한국 사람들을 더 테이크하는 데가 하워드 카운티예요. 제가 경찰들한테 너무 땡큐 해가지고 한인들을 너무 케어를 해가지고 메릴랜드 하워드 카운티 엘리코시티 코리안웨이로 명명된 40번 도로상에는 한인업소를 포함해 아시안 사업장들만 160곳이나 밀집해 있는 대표적인 한인타운 아시안 비즈니스 커뮤니티로 꼽히고 있습니다. 메릴랜드 주정부와 아텍의 상공회에서는 26일 금요일에
아텍에 대한 증오와 폭력을 규탄하는 스톱 아시안 버추얼 액션데이 합동행사를 갖기로 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지난주 애틀랜타 총기 참사로 놀란 가슴을 채 달래기도 전에 이번엔 서부 콜로라도주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경찰을 포함해 또 10명의 희생자가 발생했는데요. 범행 동기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가족들은 용의자가 반사회적이고 늘 망상증을 앓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일각에서는 그의 이름과 페이스북 게시물 등을 볼 때 무슬림 관련 범죄일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애틀랜타 총기 참사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번엔 서부 콜로라도의 식료품점에서 또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22일 오후 2시 30분경 콜로라도주 덴버에서 북서쪽으로 40여 킬로미터 떨어진 볼더카우트의 식료품점 킹스퍼스에 총기를 든 괴한이 침입해 내부에 있던 손님과 직원들을 향해 총알 수십 발을 난사했습니다. 이번 총기 난사 사건으로 진압에 나섰던 경찰관 1명과 상점의 매니저를 포함해 총 10명이 사망했습니다. 희생자들은 모두 20세에서 65세 사이로 희생자 중 아시아계는 없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찰은 특수기동대 스와트와 헬기를 투입해 슈퍼마켓을 포위하고 대치한 끝에 용의자인 21세 남성 아흐마드 알 이사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의 정확한 신원과 인종 배경 등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이름을 감안할 때 무슬림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의 페이스북에는 이슬람에 관한 게시물이 여럿 올라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용의자의 살인 동기 또한 아직 명확하게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그의 가족은 용의자가 망상증을 앓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용의자는 현재 21세로 인생의 대부분을 미국에 거주한 것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CNN은 16일 애틀랜타 연쇄 총격부터 이번 볼더 총기 난사까지 6일간 휴스턴, 댈러스, 필라델피아 등에서 7건의 총기 난사가 벌어졌다고 전했습니다. 2011년 총기 난사 사건의 생존자로 총기 규제를 지지해온 가브리엘 기퍼즈 전 애리조나주 하원 의원은 지난주 애틀랜타에 이어 오늘은 볼더라며 이건 정상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참극을 계기로 총기 규제 여론도 다시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대표는 총기 폭력의 확산을 막기 위한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도 이어 하원은 이달 이미 강화된 총기 폭력 방지 법안 2건을 통과시켰다며 당장 행동이 필요하다고 가세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임신 중에 코로나에 걸린 여성들은 비임신 여성에 비해 치명률이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백신 접종에 대한 필요성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산부를 대상으로 하는 백신 임상시험 결과가 충분하지 않고 특히 코로나 백신이 임산부와 태아에 미치는 안전성에 대한 자료가 많지 않다 보니 이에 대한 잘못된 정보들도 퍼지고 있는데요. 코로나 백신의 임산부 예방접종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알아봤습니다. 임산부가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 비임신 여성에 비해 중환자실에 입원하거나 인공호흡기를 의존하게 될 위험성이 높으며 치명률 또한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임신 도중 코로나 중증으로 감염될 경우 산후출혈, 조산의 위험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임산부들의 코로나 백신 접종에 대한 필요가 더욱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산부를 대상으로 하는 임상시험 결과가 충분하지 않고 특히 산모와 태아에 미치는 안전성에 대한 자료가 많지 않아 잘못된 오해들도 퍼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호흡기 감염이 임산부에게 더 큰 위험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임신 기간 커진 자궁에 밀려 횡격막이 올라가 임산부의 폐활량은 임신 전보다 줄어듭니다. 산소도 태아와 함께 나눠 쓰기 때문에 코로나에 감염되면 산소 공급의 영향을 훨씬 더 크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달 질병통제예방센터는 V세이퍼를 통해 예방접종을 받은 3만 명 이상의 임신 여성들의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세이퍼는 백신 접종 후 개인 건강을 체크하는 앱으로 이를 통해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부작용 여부 등 건강 상태를 보다 쉽게 알릴 수 있습니다. 카이저 퍼머넌트의 에이미 바눌리스 산부인과 의사는 백신을 맞은 임신 여성들에게서 큰 안전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유산 비율도 증가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바눌리스 박사는 임신 중 코로나 백신은 절대적으로 안전한 것으로 간주된다며 입증된 위험이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현재 승인된 백신 중 어느 것도 인플루엔자 백신이 아니므로 백신으로 인해 산모와 태아가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백신에 대한 또 다른 오해는 불임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바눌리스 박사는 그것은 입증된 바가 없으며 절대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좋은 과학적 연구가 많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오해는 메신저 RNA 방식의 코로나 백신이 유전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바놀리스 박사는 백신은 세포 핵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며 DNA를 변경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유전적 변화도 일으키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임산부들의 코로나 백신 접종 여부는 개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사와의 상담을 통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노출 가능성, 감염 시 합병증 위험인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세계보건기구 역시 임산부에게 백신의 안전성에 대한 근거 불충분을 이유로 개별적인 상담을 통해 접종을 결정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1월 코로나 백신 접종을 받은 임산부가 항체를 가진 건강한 아기를 출산했다고 미 주요 언론들이 보도한 바 있습니다. 미국민들에게 매달 $2,000씩 코로나 사태가 끝날 때까지 연속 현금 지원하는 방안이 차기 경기부양책으로 재추진되고 있어 성사 여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상원의원 10명과 하원의원 50명이 연대 서명해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요구하고 있는 사안인데요. 민주당만의 힘으로 통과시키려면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0월에는 가능해질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면태 기자입니다. 바이든 미국 구조계획법에 따라 $1,400씩 지급하고 있는 현금 지원이 대다수 미국민들에게 태부적이라는 여론으로 일회성이 아닌 매달 $2,000씩 코로나 사태가 끝날 때까지 제공하자는 방안이 워싱턴 연방의회에서 재추진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상원의원 10명과 하원의원 50명은 이미 연대 서명한 서한을 백악관에 보내 $2,000씩의 현금 지원을 매달 지급하는 방안을 차기 경기부양책에 포함시켜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해놓고 있습니다. 연방 상원에서는 버니 샌더스 예산위원장, 론 와이든 재무위원장,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 등 지도부 인사들이 앞장서고 있으며 연방 하원에서는 알렉산드리아 오코노 코르테스 의원 등 진보파들이 강력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추진하고 있는 방안은 미국민의 85% 정도에게 제공하고 있는 직접 지원금을 3차와 같이 1인당 $1,400씩을 일에 입금시켜주는 게 아니라 매달 $2,000씩 코로나 사태가 끝나 경제난이 해소될 때까지 지급하자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방실업수당은 한시적이 아니라 실업률이 코로나 사태 이전으로 개선될 때까지 자동적으로 연장하자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1,400를 일회성으로 제공하고 있지만 대다수 미국민들에게는 모기지나 렌트비, 유틸리티비, 카드 빚갚기 등으로 쓰기에도 모자라고 금방 바닥나기 때문에 생활고에서 벗어나기에는 태부적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상품 구입이나 서비스 이용에 사용할 여력이 없어 일회성 현금 지원으로는 소비 진작에 따른 경기부양 효과를 보는 데에도 미흡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들은 미국민 다수의 가정에서 생활고를 해소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경기부양 효과도 거두려면 일회성이 아니라 매달 $2,000씩 연속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만 4차 현금 지원금으로 매달 $2,000씩 제공하는 방안이 법제화되려면 10월에나 가능해질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미국 구조계획법처럼 민주당만의 힘으로 독자 가결하려면 과반 지지로 통과시킬 수 있는 예산조정법으로 추진해야 하는데 한 회기년도에 한 번만 적용할 수 있으므로 새로운 회기년도가 시작되는 10월 1일 이후에나 추진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